세상이 날 외면했다고 여겨질 때 나는 석공을 찾아간다. 석공이 100번 망치를 내리치지만 돌에는 금조차 가지 않는다. 101번째 내리치자 돌이 둘로 갈라진다. 나는 그 마지막 타격으로 돌이 갈라진 게 아님을 알고 있다. 그건 그 전에 계속 내리친 일들의 결과다. 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이맘때쯤 새롭게 새해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 영어 공부, 재테크 공부 등등 다양한 목표를 야심차게 세워놓지만 얼마 안 가서 어느새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고교 시절 총망받는 야구 선수였는데 동료의 야구 배트에 얼굴을 강타당하는 큰 사고를 당하면서 오랜 연습 끝에 극적으로 재활에 성공하게 되고 전미 대학 대표 선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후 그가 사고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알리기 시작하며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너무나 사소해서 하찮게 느껴질 정도의 작은 반복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책. 지금부터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책 속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매일 1%씩 달라졌을 뿐인데. 어떤 중요한 순간은 과대평가되는 반면 매일의 사소한 진전들은 과소평가되기 쉽다. 흔히 우리는 대단한 행위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살을 빼고 회사를 설립하고 책을 쓰고 챔피언십을 따내는 등 어떤 목표들을 이루려면 어마어마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압박한다. 1%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가끔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극히 작은 발전은 시간이 흐르면 믿지 못할 만큼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수학적으로 생각해보자. 1년 동안 매일 1%씩 성장한다면 나중에는 처음 그 일을 했을 때보다 37배 더 나아져 있을 것이다. 반대로 1년 동안 매일 1%씩 퇴보한다면 그 능력은 거의 제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성과나 후퇴였을지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성과나 후퇴로 나타난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이 습관도 반복되면서 그 결과가 곱절로 불어난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아주 작은 차이여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 2년, 5년, 10년 후를 생각해보라. 좋은 습관의 힘과 나쁜 습관의 대가는 현저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매일 이것을 느끼고 감사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는 작은 변화들을 무시한다. 그 순간에는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돈을 조금 아낀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지는 않는다. 사흘 연속 체육관에 가도 멋진 몸이 만들어지진 않는다. 오늘 밤 1시간 동안 중국어를 공부해도 중국어로 말하진 못한다. 그저 아주 작은 변화가 있을 뿐 그 결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쉽게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불행히도 변화는 느리게 일어난다. 우리는 곧 나쁜 습관으로 돌아간다. 오늘 정크푸드를 먹었다 해도 체중계 바늘이 바뀌진 않는다. 오늘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족을 소홀히 한다 해도
가족은 우리를 이해해 준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도 대개는 제 시간에 끝마치게 된다. 결심은 잊히기 쉽다. 하지만 좋지 못한 결심들, 사소한 실수들, 작은 변명들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1%씩 잘못을 계속해 나가면 이 작은 선택들은 해로운 결과들을 켜켜이 쌓아간다. 잘못 내디딘 한 발자국, 지금 1%의 퇴보가 조금씩 쌓여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습관이 가져오는 변화는 비행기 경로가 몇 도 바뀌는 것과 같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출발한 조종사가 남쪽으로 단 3.5도만 경로를 조정해도 우리는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 DC에 착륙하게 된다. 비행기 앞머리가 단 몇 미터 움직이는 것처럼 작은 변화라 해도 미국 전체를 가로질러 간다고 하면 결국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도달하는 것이다. 일상의 습관들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1%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건 그 순간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 순간들이 평생 쌓여 모인다면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의 차이를 결정하게 된다.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이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진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성공으로 가는 경로에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일어난 결과보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백만장자라 해도 매달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면 나쁜 궤도에 있는 셈이다.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좋게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지금 파산했다 해도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있다면 경제적 자립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비록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느릴지라도 말이다. 결과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것이다. 순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결과다. 몸무게는 그동안의 식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다. 방 안의 잡동사니들은 그동안의 청소 습관이 쌓인 결과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했던 일의 결과를 얻는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궁금한가? 자잘한 발전과 퇴보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매일의 선택이 10년, 20년 후를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확인해 보라. 당신은 매달 버는 것보다 덜 쓰는가? 매주 체육관에 가는가? 매일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가? 이런 작은 분투가 우리의 미래를 규정한다. 시간은 성공과 실패 사이의 간격을 벌려놓는다.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들였든 그것은 복리로 증가한다. 좋은 습관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시간을 적으로 만든다. 습관은 양날의 검이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를 쓰러뜨린다. 그래서 매일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습관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지 알아야 위험한 칼날을 피할 수 있다. 낙담의 골짜기를 견뎌라. 지금 앞에 있는 테이블에 얼음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해보자. 숨을 내쉬면 하얀 김이 보일 정도로 방은 춥다. 현재는 영하 4도 정도지만 방은 서서히 따뜻해지고 있다. 영하 4도, 영하 3도, 영하 2도. 아직 테이블에는 얼음 덩어리가 있다. 영하 1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0도가 된다.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온도는 그전까지도 계속 올랐지만 변화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영하 1도에서 1도가 더 오르자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처럼 중대한 돌파구의 순간이란 대개 이전의 수많은 행위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다.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던 힘을 발휘해 주요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패턴은 어디서나 나타난다. 암 종양은 80% 성장할 때까지 발견되지 않고 퍼져나가다가 한 달 만에 신체 전체를 점령한다. 대나무는 처음 5년간 땅속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이후 6주 만에 지상 30m 높이로 자라난다. 습관 역시 대부분 중대한 한계점에 도달해서 새로운 성과를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과정 초기와 중기에는 이른바 낙담의 골짜기가 존재한다. 우리는 발전이 직선적으로 나타나리라 기대하지만 처음에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은 별 효용없는 변화들만 보여 낙심한다. 뭔가 해낼 수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과정들이 축적되고 있음에도 결과는 아직 저 멀리에 있다. 꾸준한 습관을 세우기 어려운 이유는 여럿 있지만 이런 과정의 어려움도 그중 하나다. 변화는 극히 작고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으니 쉽게 그만두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한 달 동안 매일 달리기를 했는데 왜 몸에 변화가 없지? 라고 생각한다. 한번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은 습관을 한쪽으로 밀어버리기 쉽다. 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정체기, 그러니까 여기서 잠재력 잠복기라고 부르는 기간을 돌파할 때까지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좋은 습관을 세우느라 또는 나쁜 습관을 버리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이는 진전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잠재력 잠복기를 넘어서지 못한 것일 뿐이다.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다고 불평하는 건 온도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왜 얼음이 녹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 쌓이고 있다. 모든 일은 0도가 되어야 일어난다. 마침내 잠재력 잠복기를 돌파하고 나면 모르는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성공했다고 말할 것이다. 세상은 그 모든 과정이 아니라 가장 극적인 사건만 본다. 하지만 자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는지 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을 때도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오늘이 만들어졌음을 안다. 이는 지각 변동에도 비유할 수 있다. 두 개의 지질판이 수백 년간 서서히 맞비벼지면서 충돌 위험도 서서히 쌓여간다. 그러다 어느 날 수년간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충돌이 일어난다.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다. 변화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다. 도넛 하나 사 먹을 때 벌어지는 일. 습관을 세우는 과정은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4단계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다. 습관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며 이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 패턴은 모든 습관의 중추로 우리의 뇌는 매 순간 똑같은 순서로 이 단계들을 밟아나간다. 먼저 신호가 있다. 신호는 뇌가 행동을 시작하게끔 자극한다. 여기에는 보상이 되는 정보가 약간 있다. 선사시대 우리 조상들은 음식, 물, 성적 행위 같은 주요 보상이 있는 곳을 암시하는 신호에 주의를 집중했다. 오늘날 우리는 돈이나 명예, 권력, 지위,
칭찬과 인정, 사랑과 우정, 만족감 같은 2차적인 보상이 예측되는 신호를 찾아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우리의 정신은 보상이 어디 있는지 단서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외적 환경을 분석한다. 신호는 보상에 가까워지는 첫 번째 지표이기 때문에 이는 열망으로 이어진다. 열망은 두 번째 단계로 모든 습관 뒤에 있는 동기적 힘이다. 동기나 욕망, 즉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행동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은 습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변화다. 우리는 담배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안정감을 열망한다. 칫솔질이 아니라 입안을 청결히 하기 위해 동기가 발생한다. 그냥 텔레비전을 켜고 싶은 것이 아니라 놀고 싶어서 켜는 것이다. 모든 열망은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으로 나중에 더 상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열망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론상 어떤 신호가 열망을 끄집어낼 수 있지만 실제로 누구나 같은 신호에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도박사에게는 슬롯머신 소리가 강한 욕망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도박사들에게는 그런 촉매가 카지노의 딸랑거리는 소리나 차인벨 소리 같은 배경 소음일 수도 있다. 신호는 해석되기 전까지 아무 의미가 없다. 관찰자의 생각, 느낌, 감정은 신호가 열망으로 변환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반응이다. 반응은 우리가 수행한 실제 습관으로 생각이나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반응은 우리에게 동기가 일어나는 방식과 그 행동에 대한 저항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생각보다 훨씬 큰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된다. 반응은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단순하게 들리겠지만 습관은 내게 그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형성될 수 있다. 농구를 하면서 덩크슛을 넣고 싶다고 해도 작은 키 때문에 골대에 닿을 만큼 점프할 수 없다면 그건 운이 없다고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응은 보상을 가져다 준다. 보상은 습관의 최종 목표다. 신호는 보상을 알아차리는 일에 관한 것이다. 열망은 보상을 원하는 일에 관한 것이다. 반응은 보상을 얻어내는 일이다. 우리는 두 가지 목적에서 보상을 추구한다. 첫째, 보상에 만족한다. 둘째, 보상을 통해 배운다. 보상의 첫 번째 목적은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렇다. 보상은 그 자체로 이득을 제공한다. 음식이나 물은 살아남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승진은 더 많은 돈과 높은 지위를 가져온다. 멋진 몸을 만드는 것은 건강과 데이트의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더 즉각적으로 보상은 먹을 것이나 사회적 지위, 인정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충족시킨다. 최소 한순간이라도 보상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열망을 줄인다. 둘째, 우리는 보상을 통해 어떤 행위가 미래에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배운다. 우리의 뇌는 보상 탐지기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감각 시스템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기쁨을 가져다 줄 행위를 끊임없이 탐색한다. 기쁨이나 실망은 뇌가 유용한 행위와 쓸모없는 행위를 구분하도록 돕는 피드백 메커니즘의 일부다. 보상은 피드백 순환을 끝내고 습관 사이클을 완성한다. 어떤 행동이든 4단계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습관이 되지 않는다. 신호를 제거하면 습관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다. 열망이 감소하면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 반응이 어려우면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보상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그 일을 다시 할 이유가 없다. 첫 3단계가 없다면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4단계 모두 없다면 행동은 반복되지 않는다.
요컨대 신호는 열망을 촉발하고 열망은 반응의 동기가 되며 반응은 보상을 제공하고 보상은 열망을 충족시키며 이는 신호와 관계가 있다. 이 네 단계는 신경학적 피드백 순환, 즉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체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자동화된 습관을 만들어준다. 이 사이클을 습관 순환이라고 한다. 이 네 단계는 이따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 작동하고 활성화되는 끝없는 피드백 순환고리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뇌는 지속적으로 환경을 살펴보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다른 반응들을 시도하고 결과에서 배운다. 전체 과정은 찰나에 이뤄지며 우리는 이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반복한다. 또한 이는 크게 두 가지 국면으로 쪼갤 수 있다. 문제 국면과 해결 국면이다. 문제 국면은 신호와 열망 단계로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는 때다. 해결 국면은 반응과 보상 단계로 행동을 시도하고 열망하던 변화가 일어나는 때다. 모든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망으로 생긴다. 때로 문제는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알아차리고 얻어내고 싶을 때나 고통을 경감시키고 싶을 때 발생한다. 어느 쪽이든 습관의 목적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실제 삶에서 이를 살펴보자. 어두운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 전등 스위치를 켰다고 해보자. 우리는 스위치를 켠다는 생각을 미처 하기도 전에 수없이 이 단순한 습관을 행해왔다. 즉, 신호, 어두운 방 안으로 걸어간다. 열망, 뭔가 보였으면 좋겠다. 반응, 전등의 스위치를 켠다. 보상, 뭔가 보이길 바라는 열망이 충족되었다. 스위치를 켜는 것은 어두운 방에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몇 초 안에 이 네 가지 단계를 모두 밟은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도 행동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어른이 되어 갈수록 습관이 우리 삶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는 대부분 매일 아침 신는 신발의 끈을 묶는다든가 토스터를 사용한 후에 전원을 끈다든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든가 하는 일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정신적 프로그래밍이 진행된 후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과 행동 패턴으로 넘어온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고 붙여라. 2001년 영국에서 248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운동 습관을 들이는 실험이 진행되었다. 피험자들은 세 집단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집단은 통제 집단으로 단순히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두 번째 집단은 동기부여 집단으로 이들이 운동하는 것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운동의 장점에 대한 몇 가지 자료들을 읽게 했다. 또한 운동이 얼마나 관상동맥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은 두 번째 집단과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받았다. 이들의 동기 수준은 두 번째 집단과 같았다. 하지만 이들은 여기에 더해 다음 주에 언제 어디서 운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했다. 특히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계획표를 끝마쳐야 했다. 다음 주에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최소 20분 동안 격렬한 운동을 할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은 35에서 38%의 사람들이 최소 주 1회 운동을 했다. 흥미롭게도 두 번째 집단이 받은 동기부여 프레젠테이션은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세 번째 집단은 91%의 사람들이 최소 주 1회 운동을 했는데 이는 평균 수치의 2배 이상이었다. 이들이 계획표에 쓴 문장은 실행 의도라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 행동할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특정한 습관을 실행하겠다는 의도를 갖게 해주는 방법이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의 진동, 초콜릿 쿠키 냄새,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 등 습관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호들은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신호는 시간과 장소다. 실행 의도는 이 두 가지 신호에 반응한다. 실행 의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형식은 다음과 같다. X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Y라는 행동을 하겠다. 실행 의도가 목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연구는 수백 가지나 된다. 이는 정확한 시간을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다. 언제 감기 예방 접종을 하러 갈지, 결장경 검사의 예약 시간을 기록해두는 일들 말이다. 공부를 하는 것이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든 실행 의도는 사람들이 습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연구자들은 심지어 실행 의도가 만들어지면 투표율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때 실행 의도가 생겨났다. 투표소에 갈 때 어떤 길로 갈 거니? 몇 시에 투표소에 갈 거니? 몇 번 버스를 타고 투표소에 갈 거니? 이제 성공한 정부 프로그램들은 제때에 맞춰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언제 어디서 교통 범칙금을 내면 된다는 고지를 해서 시민들이 이를 확실히 지키도록 촉구한다. 요점은 분명하다. 새로운 습관을 언제 어디서 수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경향이 더욱 크다.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 이런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습관을 바꾸려고 애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난 더 건강하게 먹을 거야. 난 글을 더 많이 쓸 거야. 하지만 결코 언제 어디서 이 습관을 실행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실행에 대해서는 우연에 맡기고 그 일을 하는 걸 기억만 하길 바라거나 제때 맞춰 동기가 솟구치기를 바란다. 그러나 실행 의도는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싶어,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투표해야 해 같은 뭉뚱그려진 말들을 날려버리고 견고한 행동 계획을 세우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을 때 동기는 결여된다. 행동을 해야 하는 시간과 장소가 늘 분명하지도 않다. 그렇기에 언제 올지 모를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해 실행 의도를 세워야 한다. 일단 실행 의도가 마련되면 동기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한 페이지를 오늘 쓸까 말까? 명상을 오늘 아침에 할까? 점심에 할까? 행동이 일어나는 순간 결심은 필요 없다. 정해놓은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습관에 이 전략을 적용하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보는 것이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명상. 오전 7시에 주방에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공부. 저녁 6시에 내 방에서 20분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할 것이다. 운동. 저녁 5시에 동네 체육관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할 것이다. 결혼 생활. 아침 8시에 주방에서 배우자에게 차 한 잔을 만들어 줄 것이다. 습관이 언제 시작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매주, 매월, 매년 첫째 날에 시도해보라. 사람들은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대개 가장 희망으로 부푸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희망을 품으면 행동할 이유가 생긴다. 새로운 출발은 동기를 일으킨다. 실행 의도의 장점은 더 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확정되면 우리를 그 과정에서 이탈시키는 것,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 경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요구들을 쉽게 허락하고 수용한다. 그 요구 말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표가 모호하면 온종일 일어나는 작은 예외들을 허용하기 쉽다.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간과된다.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하라.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제시하라. 이를 충분히 반복하면 왜라는 의문을 품지 않고 적시에 적정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작가 제이슨 츠바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대개 의식적으로 운동하러 간다. 하지만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듯이 우리가 주로 운동하러 갔던 그 시간이 되면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한다. 일과 일상에서 실행 의도를 사용할 방법은 제법 많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접근법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포그 교수에게서 배운 것인데 나는 이 전략을 습관 쌓기라고 부른다. 일상에 새로운 습관 덧붙이기.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학생 로넌 번은 넷플릭스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는 전자공학과 학생답게 기술을 살려서 페달 밟기용 자전거를 분해하고 거기에 컴퓨터 본체와 텔레비전을 연결했다. 그러고 나서 특정한 속도로 페달을 밟을 때만 넷플릭스가 나오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다. 페달을 밟는 속도가 느려지면 다시 속도를 올릴 때까지 보고 있던 영상이 정지했다. 이를 본 한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넷플릭스를 폭식하는 동안 비만이 해소됐다. 그는 자신의 운동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유혹묶기 전략을 이용했다. 유혹묶기 전략은 하고 싶은 행동과 해야 하는 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므로써 작동한다. 번의 경우는 넷플릭스를 보는 일과 페달 밟기용 자전거를 타는 일을 한데 묶은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는 유혹묶기의 달인이라 할 수 있다. ABC 방송은 2014년에서 2015년 목요일 밤 텔레비전 편성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규모의 유혹묶기 전략이 깔려 있었다. 매주 목요일 ABC는 션다 림스가 각본을 쓴 3가지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바로 그레이 아나토미, 스캔들, 살인죄에서 벗어나는 법이다. ABC는 이것들을 ABC의 TGIT라는 말로 브랜드화했다. 그리고 이 브랜드를 홍보할 때 시청자들이 팝콘을 튀기고 레드와인을 마시고 저녁을 즐기게끔 고무했다. ABC의 편성부장 앤드루 쿠비츠는 이 홍보 뒤에 있는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우리는 목요일 저녁을 시청률을 잡을 기회로 봤습니다. 커플이든 여성이든 자리에 앉아서 레드와인을 마시고 팝콘을 씹으며 즐길 기회로 말이죠. 매우 영민하게도 이 전략은 시청자가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ABC 방송을 보는 것과 시청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휴식, 와인 마시기, 팝콘 먹기를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ABC 방송 시청을 즐거운 휴식과 연관짓기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레드와인을 마시고 팝콘을 먹고 싶다면 결국 목요일 저녁 8시는 휴식을 즐기는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이 신호와 연결되어 텔레비전을 켜는 습관은 더욱 매력적인 일이 되었다.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 일과 동시에 할 수 있다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가령 연예인에 관한 최신 정보를 듣고 싶은데 몸매를 가꾸기도 해야 한다고 해보자. 유혹묶기 전략을 사용해 체육관에서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방법이 있다. 페디큐어를 하고 싶은데 받은 메일함을 정리해야 한다면 기한을 넘긴 업무들을 처리하면서 페디큐어를 받으면 된다. 유혹묶기 전략은 프리맥 원리로 알려진 심리치료법을 적용한 방법이다. 데이비드 프리맥 교수의 이름이 붙은 이 법칙은 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은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개념이다. 만일 기한이 지난 업무 이메일을 처리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한 상태를 만들면 된다. 즉, 이메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유혹 묶기 전략을 앞에서 살펴본 습관 쌓기 전략과 조합해서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줄 규칙들을 만들어 보자. 첫 번째, 현재 습관을 한 후에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다. 두 번째,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한다.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현대의 최고 안무가이자 무용가 트와일라 타프는 1992년 메가더 펠로우십을 수상했으며 메가더 지니어스 그랜트 후보로 수차례 이름을 올렸다. 타프는 그녀의 춤 인생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세계 투어를 하며 자신이 창작한 무용을 공연했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한 이유가 아주 간단한 습관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나는 평생 한 가지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레그 워머를 착용하고 스웨트셔츠와 모자를 걸치죠. 그러고 나서 맨해튼에 있는 집에서 걸어 나와 택시를 부르고 운전기사에게 91번가의 1번 길에 있는 펌핑 아이런 체육관에 가자고 말하고 그곳에서 2시간 동안 연습을 해요. 내가 말하는 의식은 체육관에서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택시 잡기죠. 택시 운전사에게 어디로 가달라고 말하는 순간 의식이 완성됩니다. 간단한 행동이지만 매일 아침 똑같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하기 쉽게 만든 것이에요. 이는 그 행동을 건너뛰거나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줄여줍니다. 일상적인 무기가 하나 더 늘어날수록 생각할 것이 더 줄어드는 거죠. 매일 아침 택시를 부르는 것은 사소한 행동일 수 있지만 이는 3번째 행동 변화 법칙의 훌륭한 사례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동안 우리 행동의 40에서 50%는 습관 외의 행동들로 이루어진다. 이는 상당한 비율인데 습관의 진정한 영향력은 이런 숫자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습관은 자동적으로 의식적인 결정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 하나의 습관은 단 몇 초 만에 완성될 수 있지만 이후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취할 행동을 결정한다. 습관은 고속도로 진입로와 같다. 습관은 무의식 중에 이미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고 다음 행동으로 빠르게 질주하게 한다. 어려운 뭔가를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재미없는 영화를 2시간 내내 끝까지 볼 수 있다. 배가 부른데 군것질을 계속할 수도 있다. 잠깐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곧 휴대전화 화면에 20분 동안 달라붙어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습관은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선택을 결정짓기도 한다. 매일 저녁 극히 짧은 순간, 대개 5시 15분쯤에 이루어지는 행동은 이후 저녁 시간을 결정한다. 내 아내는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운동복을 갈아입고 체육관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소파에 몸을 던지고 인도 음식을 주문하고 MBC 드라마 더 오피스를 시청한다. 트와일라 타프가 택시를 부르듯이 아내의 의식은 운동복을 갈아입는 것이다. 옷을 갈아입는다면 운동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를 밟으면 체육관까지 차를 몰고 가서 기구를 정하고 운동을 하는 등 뒤따르는 모든 행위들이 쉬워진다. 매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순간들은 한 무더기 존재한다. 나는 이런 자잘한 선택들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부른다. 저녁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할지 직접 요리할지 결정하는 순간. 차를 몰고 갈지 자전거를 타고 갈지 선택하는 순간. 숙제를 시작할지 비디오 게임기를 집어들지 결심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은
도로의 분기점과 같다. 결정적 순간은 미래의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결정한다.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할 것.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 시작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변화해야겠다고 꿈꾸는 순간 우리는 흥분하고 빨리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는 2분 규칙을 사용한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그 일을 2분 이하로 하라는 것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거의 어떤 습관이든 2분짜리로 축소할 수 있다. 매일 밤 침대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야지는 한 페이지를 읽어야지로 바꾼다. 오늘 요가를 해야지는 요가 매트를 깔아야지로 바꾼다.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지는 노트를 펼쳐야지로 바꾼다. 아침 조깅을 5km 뛰어야지는 운동화 끈을 묶어야지로 바꾼다. 이 개념은 습관을 가급적 시작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1분 명상, 한 페이지 독서, 운동복 입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강력한 전략이 된다. 일단 시작하면 그 일을 계속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습관이 뭔가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어선 안 된다. 그에 따른 행동이 도전적인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첫 시작 2분은 쉬워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생산적인 길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습관 관문이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무척 쉬운 것에서 무척 어려운의 척도를 이용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주는 습관 관문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은 무척 어려운 것이다. 5km를 달리는 것은 어렵다. 1000보 걷기는 중간 수준이다. 10분 걷기는 쉽다. 그리고 운동화 끈을 묶는 것은 무척이나 쉽다. 목표가 마라톤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습관 관문은 운동화 끈을 묶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한 페이지 읽기나 1분 명상, 전화 한 통 걸기로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핵심은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실행하려는 습관을 완전히 체득하는 것이다. 습관이 자리를 잡아야만 그것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기초 기술을 습득할 수 없다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완전히 습득하리란 희망을 품긴 어렵다. 시작 지점에서부터 완벽한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 쉬운 일을 더욱 지속적으로 행하라. 이것을 표준화해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려면 첫 2분은 어떤 일상적 습관을 시작할 때 하나의 의식이 된다. 이는 습관을 쉽게 만들고자 단순히 쪼개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어려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매우 이상적인 방법이다. 시작 과정이 의식이 될수록 큰 일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집중 상태로 더 잘 들어갈 수 있다. 운동을 하기 전에 매번 같은 준비 운동을 하면 더 쉽게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다. 뭔가를 창작할 때 동일한 의식을 따르면 어려운 창작 과업을 더 쉽게 해낼 수 있다. 잠들기 전에 일관적인 작동 중단 습관을 들이면 매일 밤 적절한 시간에 잠들 수 있다. 전체 과정을 자동화할 수는 없겠지만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할 수는 있다. 시작을 쉽게 하라.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2분 규칙이 속임수처럼 느껴질 수 있다. 진짜 목표는 2분 동안 하는 행동 이상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듯 느껴지는 것이다. 실제로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푸시업 한 번을 하거나 노트를 펼치는 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정신적 속임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 2분 규칙이 추진력을 주는 듯 하다면 이렇게 해보자.
2분 동안 그 일을 하고 멈춰라. 달리기를 하러 나가서 2분 후에는 멈춘다. 명상을 시작하고 2분 후에는 멈춰라. 아랍어를 공부하고 2분 후에는 멈춰라. 이것은 시작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다. 습관은 오직 120초 동안만 지속될 수 있다. 내 독자들 중 한 사람은 이 전략으로 45kg을 감량했다. 시작할 때 그는 매일 체육관에 갔지만 5분 이상은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체육관에 가서 5분 동안 운동을 하고 시간이 다 되자마자 그곳을 떠났다. 몇 주 후에 그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생각했다. 어쨌든 난 항상 여기에 오고 있어. 좀 더 오래 있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몇 년 후 몸무게가 줄었다. 또 다른 예로 일기 쓰기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기 쓰기를 통해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나 이런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며칠이 지나면 포기하거나 완전히 그만둔다. 일기 쓰기가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비결은 그것이 일로 느껴지는 지점 직전에 멈추는 것이다. 영국 출신의 리더십 컨설턴트 그렉 맥커우는 덜 구체적으로 쓰는 일기 습관을 세웠다. 그는 늘 일기를 쓰다가 지치기 전에 쓰기를 그만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글쓰기에 관해 이와 유사한 조언을 했다.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전략들은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자아상을 강화한다. 만일 5일 연속 체육관에 간다면 비록 2분간일지라도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표 한 장을 던지는 것이다. 몸매를 만드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맞춰라.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취하라. 이런 방식의 변화를 생각해 본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모두들 최종 목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푸시업 한 번이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기타 연습 1분을 하는 것이 낫다. 책을 집어들지 않는 것보다 한 페이지 읽는 것이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적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 100번만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된다. 3단 논법 패러독스로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우화가 있다. 작은 행동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반복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효과에 관한 이야기다. 이 패러독스를 설명해주는 한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동전 한 잎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동전 10잎을 준다고 해도 당신은 그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한 번 더 준다면, 또 한 번, 또 한 번 준다면 어떨까?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동전 한 잎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아주 작은 습관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사소한 변화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당신은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 더 변화가 일어난다면, 또 한 번, 또 한 번 일어난다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 삶이 작은 변화 하나로 바뀌었다는 걸 받아들일 것이다. 습관 변화의 성배는 단 한 번의 1% 변화가 아니라 수천 번의 1% 변화다. 원자와도 같은 작은 습관들이 쌓여 무더기가 되면 전체 시스템을 이루는 각각의 기초 단위들이 된다. 초기의 작은 발전들은 의미 없어 보이곤 한다. 너무나 작은 변화라 시스템의 무게가
쓸려 나가기 때문이다. 동전 한 잎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하듯이 매일 책 한 장을 읽거나 1분 명상을 하는 등의 사소한 변화 한 가지가 주목할 만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인생의 저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각각의 성공들은 저울의 긍정적인 접시에 모래알 하나를 더하는 것과 같지만 서서히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가다 마침내 티핑 포인트를 맞이한다. 갑자기 좋은 습관을 꾸준히 하는 게 쉽게 느껴지는 것이다. 시스템의 무게가 우리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앞서 위대한 성과를 낸 사람들에 대한 수십 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봤다. 작은 습관들의 과학을 이용해 기술을 숙련하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상을 받은 예술가들, 비즈니스 리더, 구조대 의사, 스타 코미디언의 이야기를 봤다. 우리가 다룬 개인, 팀, 회사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 즉 아주 작지만 꾸준하고 끊임없는 향상을 이룸으로써 진을 보했다. 성공은 도달해야 할 목표나 결승점이 아니다. 발전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개선을 위한 끝없는 과정이다. 이미 말했듯이 습관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제는 당신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의 시스템이다. 나쁜 습관들은 계속 반복되는데 이는 당신이 변화하길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덮으면서 나는 그 반대가 진실이길 바란다.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으로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와 전략들을 갖출 수 있다. 때때로 습관을 기억해내기 어렵다면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시작할 기분이 들지 않는다면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떤 습관이 지나치게 어려운 것이라면 하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습관을 꾸준히 할 기분이 들지 않는다면 만족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꾸준한 과정이다. 결승선은 없다. 영원히 통하는 해결책도 없다. 발전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다음번 정체기가 올 때까지 4가지 행동 변화 법칙을 교대로 반복하라. 분명하게 만들어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하기 쉽게 만들어라.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한 회 한 회 반복한다. 늘 1% 더 나아지기 위해 다음 방법을 찾아라. 결과를 지속시키는 비결은 발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건강을 얻을 것이다. 배움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지식을 얻을 것이다. 저축을 멈추지 않는다면 부를 쌓을 것이다. 배려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정을 얻을 것이다. 작은 습관들은 더하기가 아니다. 그것들은 복리로 불어난다. 이것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다. 변화는 미미하다. 하지만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다. 최고의 무용가인 트와일라 타프도 그녀가 성공한 비결이 아주 사소한 습관, 바로 체육관으로 가기 위해 매일 새벽에 택시를 부르는 일이었다는 것이 많은 깨달음을 주는데요. 세계적인 대가인 그녀도 택시 잡기라는 이 사소한 습관을 통해서 매일매일 훈련하기 쉬운 구조를 만든 것이죠.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어쩐지 뭐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독서를 하고 싶은 분들은 하루에 책 한 장부터,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운동복을 입는 것부터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는 1%의 변화가 1년 후 또는 10년 후 우리에게 실질적인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책에는 아주 다양한 사례와 쉽게 습관을 만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